나가서 겪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너처럼 패닉에 빠지라고 하는 거야. 빠져봐야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나보고 나 정도 실력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지만은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나도 손님 가고 나면 왜 이거를 내가 캐치를 못했을까? 왜 이 정도밖에 내가 상담을 못할까? 항상 나도 내 스스로한테 항상 자책한다니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인간 서울대병원장 사주를 봤거든요. 봐달라고 해서 병, 기토 일주고 기순금? 하여튼 모르겠다. 지금 까먹었는데 있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얘기하니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화 기토 기수가 있으니까 기수는 없어요. 병화 기토가 있으니까 대충 이제 같이 해서 보면 되죠. 수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항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벨에 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는 더 높아지기 마련이니까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어. 그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지. 뭐 국내 세계 최고 명이라고 그 사람은 안 부족하겠냐고. 자기가 아는 만큼 더 부족한 게 세상이거든. 그게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이 그냥 관성적으로 사주 봐오다가 어느 날 또 깝깝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일단은 일간부터 봐. 물론 내가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내 마음대로 봐. 나는 요즘에는 육신을 위주로 많이 보고 예전에는 오행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어느 정도 사주를 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할 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은 격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격으로 한번 보고 뭐 내일은 뭐 육신으로 보고 그 다음날 오행으로도 보고 뭐 그거는 뭘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 그거는 뭐 다 섞어 보던가. 한 방에 보기. 일간별로 적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한 방을 보지? 일단은 이게 점쟁이 입장에서는 맞추고 잘 맞추고도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손님을 끌고 나가야만 페이스에 안 말리거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말도 나오는 거고 자신감 잃으면 땡이야. 그걸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 첫 마디가 안 나오거든 문제가. 그리고 일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일단은 일간만 보고 간목일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문어체로 이야기하지 말고 체면을 중시하네. 뻣뻣하네. 에이 그런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간목일간이 왔으면 아유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알아서 하시는 분인데 굳이 전 보러 오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이런 데 오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맞아. 간목은 그런 거예요. 간목이라는 거는 굳이 뭐 전 보러 오실 필요가 없는데 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집 냄새 풍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간목은 점을 좋아하는. 내가 싫어한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맞잖아. 얼마나 좋니. 혼자서 결정하고. 응? 간목이 점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뭐 하려고 점을 보러 오셨나. 이미 당신이 어느 정도 가늠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다 아는 바일 건데 점을 보려고 궁금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확인차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보셔도 되나? 뭐 굳이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점을 보도록 하지요. 아, 좋은 말로 사람을 해야지 뭐 처음부터 겁을 줄 거야? 기분 나빠. 감목한테 겁 주면 그래 맞아 기분 나빠. 이 점쟁이가 미쳤나 그래. 감목은 무조건 구슬려야 돼 일단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런 미천한 제게 점을 보러 오셨나이까. 예용이야 예용. 예용. 아 그리고 이거는 손님을 설득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점을 보다가도 어쨌거든 이 사람이 내 말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말을 내가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세를 해줘야 돼 감목들한테는. 나 이렇게 말하면 뭐 있어 보여. 그럼 그러면 감목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아네. 그럼 이 사람 말은 내가 좀 믿을 만하네 한번 드러나 보지. 감목들은 점을 좋아한다고는 해도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바꿀 생각은 안 해. 애초부터. 그래 네가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이게 감목이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일단 먼저 딱 져주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놈 봐라 뭐 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처음에 말문을 여는 방법 이전에 그 감목이란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다루는 방식이 필요하지. 점은 무조건 잘 맞추면은 좋겠지만은 또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 써보고 또 소용 없던데 그럼 난 난감하다 이제. 말 떠듬떠듬 거리지 말고. 을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일 하시는 분이고 해야 할 일이 뻔한데 정말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맞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참 안 서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말이 너무 어렵나? 말이 너무 애매하나? 주변 상황과 타인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 분명히 결정은 나와 있는데 그 결정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움을 겪는 팔자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에 있는 상황처럼 이야기하지 마. 지금 내정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유 참 착하신 분인데 이렇게 운을 띄워. 참 착하신 분인데 주변 상황은 너무 많이 고려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또 분명히 무슨 일로 오신 건 같기는 한데 최대한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본인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판단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다. 근데 본인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인 것 같다. 내가 보기는 오는 것 같다.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을목이야. 을목이라는 것은 대단히 자기 방어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이에요. 을목은 자기 방어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이야.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 내린 데 대해서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을목들이에요.
그래서 을목한테는 적당한 책임감에 대한 칭찬과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는 자기 변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넌지시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도 그 을목한테다, 그렇지, 맞아, 당신은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유보하시는 분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 그렇게 미루게 되는데, 그러면은 서로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이 당신도 모르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밀고 나가라. 그게 당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을목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야. 여기 뭐 을목이 없으니 뭐. 요건 사주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하라니까. 요런 을목은 요런 것이다 라고. 말이 어려웠구나 처음에. 나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어 나도. 병화 같은 경우는 병화들은 참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병화들은 배철 어떠냐면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본인 혼자서 다 독박을 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빠. 근데 병화는 맞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좀 더 부드럽고 낭낭한 눈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공감할 것 같은데. 공감은 하겠지만은 다르고 다른 건데, 병화는 그런 거예요. 병화라는 거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뒤집어 쓰더라도 모든 걸 다 해결해서 제자리로 다 돌려놓겠다라는 게 병화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병화한테는 당신이 신이 아닌데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들고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데는 아주 선수시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당신한테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시다. 주변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자기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만한 팔자 같네요. 이렇게 운을 띄워. 그러면 병화는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고초들이 이렇게 내 눈앞을 스치듯이 쭉 지나갈 거야. 그리고 병화를 상담할 때도 항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라고. 병화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항상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당신이 두 마리 토끼를 이때까지 잡아왔을 거다. 당신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더 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냐? 체력적으로 바닥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병화예요. 이게 병화.
그 이름도 유명한 정화는. 아직 병화도 안 나오고 정화도 안 나왔네. 감옥만 나오고. 정화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순서와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답답할 정도로 원리와 원칙을 고수를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다른 변칙이나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게 정화예요. 그래서 정화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참 바르고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게만 사실 줄 아는 분이라, 아는 분이라 말 만들기 정말 어렵네. 좋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나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냥 다 얘기하면 돼. 일단은 뭐든 좋게 이야기해야 돼. 내가 왜 쟤한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감목에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참만 뭐라고 이제 정한테는. 정말 이렇게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 가고자 하는 길만 가시는 분이고, 일 해결도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제대로 꼼꼼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 당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을 더 이용하려고 드니 본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사지는 팔자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모른 척하고. 그냥 자선사업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지. 정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정화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워낙에 일을 하다 보니 잘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답답해하고 불평불만인 사람들도 나오기 마련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공과가 있어도 그 공을 자기가 찾아 먹지를 못해. 근데 그게 공이 나한테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화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내 할 일을 했으니까 된 걸로 생각을 해.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그래서 정화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답답한 이야기를 자꾸 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맞을까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자꾸 뭔가 확인을 자꾸 자기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들은 상담할 때 화끈해. 그냥 이거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맞아. 이건 맞나요? 예, 맞아. 예, 딱 간단해.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는 그냥 yes or no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정화는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이 사람을 다뤄줘야 되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바라는 게 정화예요. 그래서 정화들은 상담 잘못 들어가면은 무진장 길어져 버려. 그러게 계속 꼬치꼬치 묻긴 하더라.
구체적인 걸 원하거든. 정화들 같은 경우. 자꾸 물어보면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이유는 알겠는데, 이 물어보는 왜 근데 정화들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물어보는 게 문제가 뭐냐 물어보는 거는 좋은데 그 물어보는 핀트가 자기 이익과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를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데만 핀트가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작 손해 보면서. 그럼 그 방향을 갖다가 잡아줘야 돼.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는 어차피 그냥 지 맘대로 가니까 yes or no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 근데 정화는 중간중간에 세세한 코치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윤선이가 정화네. 네. 다 맞대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팩트야, 팩트. 모든 게 팩트. 너무 진지한 거. 너무 진지한 거. 사소한 것도 그냥 쉽게 못 넘어가는 거. 모든 것에 이유와 설명이 필요한 게 정화예요. 피곤한 스타일. 맞아. 나 정화 두 개인 미올에 정화 두 개인 여자가 타로 봐달라고 하는데 방법까지 어떻게 뭐 맞아. 해야 그게 될지 다 정화예요. 가르쳐줬어요. 그게 정화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일감만 가지고도 해줄 말은 많어. 점쟁이가 말 만들기 나름이거든. 어떤 데 일감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기도 해. 그런 게 다 이거를 점 볼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보는 것도 맞고 때로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도 상관없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뭔가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 한 가지만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고 그거를 캐치를 하려면은 점쟁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 말이 저 일간에서 나온 말인지 월지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신강약에서 나온 말인지 그거를 갖다가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 이거는 신강약에서 나온 말이구나. 그러면은 그게 대한 이 사람이 너무 인왕에서 나온 말이면은 그 인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일간에 대해서 나온 말이면 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말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아, 이게 아닌 개벼, 딴근 개벼, 뭐 또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아닌 게요. 딴근 개벼. 그냥 무토는 너네? 현우 너네? 유일한 무토네. 아, 이게 연두 무토 있구나. 무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사람이다.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모든 일을 해결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묻어두고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너무 훈계조인데? 아니야 근데 무토 이렇게 하면 좋아. 뭐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좋아요. 능사는 아니다. 본인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포용하고 살고자 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당신의 짐이 되는데 그 짐을 풀 곳이 참 마땅치 않은 팔자네. 나 이렇게 해. 그 무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지는 알아들어. 이거는 그냥 끝났는데 그 짐을 풀 곳이 마땅치. 얼마나 고마워. 그거 벌써 다 봤어. 모든 사람이 다. 무토는 그런 거예요. 무토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중정 토와도 같이
일단은 뭔가 이렇게 묻어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계속 묻어두겠다는 뜻은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무토거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혼자서 모든 짐을 안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도 참 이게 무토도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다큐야. 무토도 너무 다큐야. 모든 경우의 수를 너무나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결론 내지 못하고 붕 떠버리는 게 무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토들은 말만 과감해. 저 새끼 때려주기로 가야지 그래 놓고 말만 그러고 말로만 한 3,000명 때려 죽였어. 뭐 육신으로 치면 무토가 또 편재기도 하죠. 편재가 일종의 포용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맞지. 무토가 포용 정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무토는 항상 보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토한테 뭐 이거는 이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라고 명쾌하게 제시해봐야 그냥 고려의 대상일 뿐이지, 그거를 막 대놓고 맞다고 긍정하거나 수긍하는 법은 없어. 무토 같은 경우.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시네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될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 말은 그저 참고에 불과하니 뭐 잘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무토에 대한 이야기. 기토는 간단해. 기토. 기토는 대단히 간결하고 명료한 사람이에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고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려서 해결을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자기 절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을 질질 끌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일을 크게 만드는 법이 없어. 그게 기토예요. 그래서 기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아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점쟁이보다 더 똑똑한 점쟁이인데 뭐 저 뭐 하려고 보시냐고. 그래서 당신이 점을 보는 이유는 그냥 지금도 문제는 없지만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나보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하고 계실 거다. 아니 좀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고 있어.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죠? 응. 그렇게 하는 기토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확답받은 거예요? 확답받은 게 아니라 혹시나 더 좋은 게 있을까?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봐야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물어봐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똑같다. 뭐 이렇게 기토들의 질문은 이미 내가 스스로 답을 내서 가지고 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기토는 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차지. 그냥 확인차. 그래서 기토는 그냥 당신 판단이 맞다, 당신이 옳다, 당신 생각이 나와 같다 이렇게만 계속 동조만 해주면 돼. 기토들은 동조만 해주면 돼. 여기 사서 기토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 안 해줬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해줬다고? 부럽다고 했잖아요. 엄청 안 좋게 얘기했지. 아니 얘는 그렇게 그래 선생님은 한 방에 100kg부터 너를 다 읽었지. 아니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맞아요. 그걸 물어본 거지. 그때 내가 니한테 엄청 안 좋게 이야기했어? 물었다고 했잖아 나가. 왜 그랬지?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셨나 보지. 내가 첫 팔자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선생님 인비적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이 뭐였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한다는 거 잘했다 이건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용한 사주생인데 맞지? 그때 내가 내공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가면서 여기 다시 오라고 말할 때. 기토는 그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너와 내가 같다. 동조만 해주면 돼. 기토한테는. 이 약간 얼굴이 풀렸는데 아까보다. 네. 느낌 들리면 어떻게 편안해지고 완전 좋아? 완전 좋지.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은 그냥 타고난 해결사예요. 타고난 해결사. 해결사인데 해결을 책임지지는 않는 해결사예요. 총대 메고 나서기도 잘 나서고 자기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기도 하는데 딱 그까지지 정말로 그걸 끝까지 남아서 해결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게 경금일간들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오면은 당신은 당신 일보다 다른 사람 일에 더 열심인 분이신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해결도 잘 해주시고 얼굴 마담으로서 역할도 참 잘하시는 분이시다. 어쨌든 뭐 그거밖에 없네. 뭐라고 얘기해 주지? 그리고 이런 건 프린트를 해서 내가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적석에 살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투가 중요해요. 말투가 중요하고 손님한테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참 주변에 본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본인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남녀를 내 의처럼 아끼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금전적으로 그렇게 영악하지는 못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현명히 판단하고 내 앞가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팔자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겠다. 참 좋게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네. 좋은 게 별로 없어서 경금들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일에 밤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살면서 자기 시속을 잘 못 챙기는 게 경금들이에요. 그래서 경금일간들이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못 나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경금들 웃기는 게 점을 보러 왔으면 지점을 봐야 되는데 점쟁이 걱정을 하고 자빠졌어. 어디 안 편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게 경금이 하는 짓이라니까. 괜찮아? 경금도 없네. 경금일간이 한 명 있으면은 그 단체가 확 살아나기는 해요. 경금일간이 한 명 있으면은 단체가 살아나. 경금이 용이잖아. 용 중에 용이잖아. 봤었는데 혈경으로 둘이나. 그랬나? 하나는 터없는 애. 6월 경주도 왔어. 아 맞아. 6월 경금은 누구였지? 6월 경금. 총대 매는 데는 선수입니다. 경금들이. 일 시켜놓으면은 일 정말로 잘해. 딱 오면 아이고 일꾼이 오셨네 이렇게 하든가. 일꾼 오셨네. 네가 말 잘 만들어 봐. 내가 지금 하는 말 가지고 국어를 해라고. 일꾼 오셨네. 다른 사람 다 마다해도 본인은 다 알아서 척척 잘 하시는 분이시네. 툭툭 치라고. 신금은 그 이름도 유명한 신금. 신금은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어 보는 자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방에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대단한 분이시라고. 대단한 분이시라고.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현재 상황 파악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뭐 이런 분이 점을 본다라는 거는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는 분이다. 뭐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가 없는 팔자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최고의 찬사 아니야? 점쟁이보다 더 잘 맞추는 점쟁이인데 나 점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던가. 신금들은 실제로 점쟁이 못지않은 점 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 촉을 가지고 있어. 신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재산 얼마 있고 저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잘 알아요. 점쟁이 뺨친다니까. 딱 보면 점쟁이 뺨치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든가. 저 좀 안 보여요? 저 돈 잘 번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아니라 그러면 아예 뭘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닌데 이게 툭툭 치라고. 얘 못 그럴 것 같아. 못 그러지 당연히.
점 잘 보는 사람 같은데요. 그렇게 말해도 얘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달라. 내 말이니까 믿고 말해. 내가 말하는 거는 70%는 맞아. 왜냐면 구렁이 담는 거 같이 여기있기 때문에 70%는 나 맞아.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다 칭찬을 한 거기 때문에 나쁜 걸 아니라고 하면은 참 내가 무안하지만은 칭찬한 걸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이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팔자가 그렇게 생겼는데 우겨. 우기면은 손님이 아니라도 기분 좋아. 이상한 야맨, 이상한 술수만 가르치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이상한 술수만 가르치는. 필요해. 나도 이렇게 잘해 손님들한테. 근데 나는 우기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이 인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인지를 못하기도 해. 자기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 자기가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임수는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팩트가 이게 팩트고 깜짝 놀랐어. 잘 적어야죠. 손님한테 어리석다 그러면 안 되지. 임수는 원래가 얘가 하는 집도 이렇게 무토하고 비슷해. 문제는 뭐냐면 무토는 그냥 기다리는데 임수는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자꾸 뛰어들어가. 자꾸 뛰어들어가서 그쪽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꾸 뭘 갖다 줘. 임수는 호주머니에 뭐 마를 날이 없어. 그래서 참 본인 덕에 잘 된 사람 너무 많네요. 본인 살피기보다는 상대 살피기 더 좋아하시는 분이고, 뭐 결혼한 사람 같으면은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참 본인에 대한 기대가 크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툭 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이 한마디로 그냥 임수의 상황이 다 설명이 돼. 임수들은 그렇게 살아. 그냥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애가 왔으면은 아이고 효자네 그러면 돼. 효자네. 부모가 애를 걱정해야 되는데 애가 부모 걱정하고 있네. 이렇게 하든가. 이게 다 이렇게 내가 쓰는 노하우인데.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이 다 했던 말. 내가 평소에 손님들한테 쓰는 용어들이거든. 좋아요. 이게 이렇게 가끔 부모가 같이 와. 이거는 뭐 부모가 아니고 애가 부모 걱정하고 자빠졌네 그래는. 그럼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애가 막 이래. 맞아요. 우리 엄마 보면 제가 불안해요 막 그래. 맞아요, 진짜. 임수는 그렇게 하면 그진 끝나지. 임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간목들한테 오면 애들이 간목이 오면은 다 개수까지 하고 가자. 개수까지 하고. 개수 같은 경우는 내가 맨날 설명하는 거지. 개수는 뭐죠? 지구의 세계 중심이죠. 세계 중심이죠. 어떻게 앉아서
감나라 대추나라는 게 개수죠. 적지만 왜 적어? 개수는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개수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활용할 줄 아는 게 개수잖아. 그래서 개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사람 다루는 재주가 정말 비상하십니다. 이게 따뜻해. 본인도 똑똑하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이 일하거나 뭔가 돈을 벌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네요. 인덕장이네요. 뭐 가끔 사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에서 뭐 이렇게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제 뒷감당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은 개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변 환경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수거든. 그래서 그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개수 능력이지. 개수 능력이고 어쨌든 개수 같은 경우는 보통 개수는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개수의 말을 들어주는 게 더 나아. 개수들이 혼자 잘 떠들어 원래가. 그러면 보통 개수들은 상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 혼자 열심히 떠들어. 그래서 응 계속 예스만 해주면 돼. 그러다가 이렇죠 선생님.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들다가 이렇죠 선생님. 응 하다가 그냥 끝나. 개수들은 상담이. 왜냐면 개수 입장에서는 뻔하거든. 뻔한데 그냥 어르신한테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확인 안 해야 되는데 오다 가다 심심해서 들른 것도 돼. 그게 개수요. 어쨌든 이벤트 같은 데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간목애가 왔으면은 니는 이렇게 이렇게 니는 속은 어린애인데 이게 너무 말이 어렵다. 너무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애가 왔으면은 애가 간목이라는 거는 간목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항상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어른인 척 내가 내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 그래서 애가 왔으면은 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른이라서 부모한테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참 꿋꿋하게 잘 크네, 참 기특한 애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게 간목이에요. 너는 부모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할란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부모 말을 들은 것 같지는 않구나. 사람은 다 부모 말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너는
부모 말 안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너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 보통 어른들이 감목에 대한 기대가 커. 애가 감목이면은 감목에 대한 기대도 크고 일단은 감목의 어른스러움에 부모가 의지도 하고 의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감목인데 걔가 잘못되거나 잘못 길로 가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너무 안타까워해. 그래서 부모가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막 용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게 감목이에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감목 자식은 뭘 하나라도 못 해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너무 의지가 돼서 든든하기도 하고 대부분 감목들이 정서적으로 부모한테 많은 버팀목이 되죠. 그게 감목이. 그래서 보통 친구들,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지. 특히 엄마들이 친구처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게 감목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감목은 정서적으로는 의지하고 있는데 외면적으로는 오히려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거지. 여기 쪼르르 감목 3명 있네. 이해되지? 그래서 네가 잘해야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실 거다. 감목은 부모가 마음이 편하길 바라거든.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땡깡이란 땡깡은 또 다 부린다. 청개구리처럼 부모한테 막 쏘아대고 지랄이란 지랄은 또 다 한다 감목들이. 그래놓고 지가 말은 잘 들었대 또. 애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을목 애들한테는 네 생각에 부모가 너만 소외시키고 너만 이뻐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네가 네 표현을 못하니까 부모가 너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다. 네가 네 친구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교우관계에 있어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 그건 네가 열등감이 좀 강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열등감이 좀 강한 것 같아도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상처받을 그 정도는 해줘도 돼. 너무 맞는 말인데. 감목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교우관계가 좁냐? 좋고 나쁜 게 너무 심하다. 심하다. 네 같은 애는 친구가 많아봐야 한두 명이고, 그리고 폭넓게 사귀지 못하는 거는 네가 너무 잘나서 그렇다. 네가 뭘 잘났길래 애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냐? 감목이? 왜 아닌 것 같아? 감독은 그렇게 해. 병화는 그냥 기쁨 줘. 네가 없으면 애들이 재미가 없네. 네가 없으면 애들이 재미가 없네. 네가 기쁨 줘다. 네가 기쁨 줘다. 네가 마음을 안 먹어서 공부를 못하지. 마음만 먹으면은 벌써 1등 했을 거다. 아, 병원이 진짜 그래. 병원은 들 성적이 지가 하고 싶으면은 확 올라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해서 확 내려가. 병화는 내 의도대로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속도 없고 참 단순 무식하구나. 애들한테 좀 심하게 얘기해도 돼. 좋아해 걔들은. 깔깔거리고 좋아해 애들은. 단점 다 말해주세요 막 그러잖아 걔들은. 그래갖고 말해주면 우울 모드로 빠지고. 정화는 조그만 게 뭐 그래 심각하냐. 어쨌든 정화는 어리든 나이가 들든 항상 심각해요. 항상 심각해. 뭘 이렇게 섣부르고 쉽게 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니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참 부모 걱정, 집안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정화들은 대부분 집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집안의 민폐, 집안이 부자든 안 부자든 상관없어. 정화는 원래부터가 부자면 부자인 대로 아빠가 술 퍼마시고 들어온다고 걱정하고 엄마가 춤추러 다닌다고 걱정하고 그게 정화거든. 니는 참 고민이 많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애들한테는. 무토한테는 그냥 집안의 대들보가 무토죠 보통. 부모도 니한테 의지하고 집안의 대소사도 애한테 너무 심한 말인가? 그냥 그렇게 하자. 애들 상담을 잘해주네 그렇게 무토. 애들 상담 잘해주네. 네가 애들 고민 들어주는 애 선수네 이렇게 얘기하면 무토들은 대체로 무토들이 반에서 인기들이 좋아. 왜냐면은 다른 애들보다 지각 영역이 좀 뛰어나고 사고방식도 많이 열려 있어서 애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놀기도 잘 놀고 어울리기도 잘 어울리고 이게 무토가 제일 무난해. 그래서 무토는 애들 상담 잘해주네 이렇게 하면 돼. 기토는 끼리끼리 노는 건데 자기끼리끼리 노는 애들. 기토는 우리 저기 공부 중간쯤 하면서 자기들끼리끼리 놀면서 뭔가 자기 세력 형성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기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애거든. 그래서 기토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야, 네가 보기에 주변 애들 너무 수준 낮지 않냐? 애들이 공부밖에 모르는 게 네가 보기엔 답답하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 기토들은 대단히 똑똑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기염받는 것도 잘하는 게 기토들이에요. 지친다.
뭐 어린애 하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해. 이 정도로 하고 뭐 여기까지 합시다. 나 고민 좀 써줄 수 있으면 써줄게.